뉴발란스 SC 트레이너 버전 3 리뷰.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발란스 SC 트레이너 버전 3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포인트는 당연하지만 이 버전 3를 완벽하게 파헤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신발들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들 비교 이전에 앞서서 이 신발부터 한번 제대로 파악해보도록 하죠. 이 어퍼부터 본다면은 엔지니어드 에어메쉬 소재인데 다른 페이서나 엘리트와는 조금 더 다른 좀 면 같은 느낌에 가까운 소재이지만 통기가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손도 잘 비쳐 보이고요. 숨구멍들이 이런저런 이곳저곳 옆면까지도 다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되며 생각보다 모양이 잘 잡히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착용감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 레이스, 신발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스탠드드한 신발끈이고 이 레이스 루프, 러너스 루프까지도 무난하게 될 정도의 길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설포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한 두께에 어떠한 특별한 디테일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 안쪽에 내부에 신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통기나 착용감을 고려한 좀 구멍이 많은 고무줄 소재로서 배치된 게 확인이 되고 텅 자체에 나름의 탄력성이 느껴집니다.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막 엄청 뭐 패딩이 어떻게 막 어디에 전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힐컵 쪽으로 가면은 가이드가 굉장히 넓고 엄청 딱딱한 편은 아니지만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잡히게 넓게 배치가 된 게 느껴지고요. 힐 패딩도 두꺼운 것도 아니고 얇은 것도 아닌 그냥 적당한 패딩이 뒷부분부터 양옆으로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인솔은 분리형인데 보면은 전면부에는 굉장히 많은 다량의 구멍들이 확인이 되고요. 뒤에 뭐 특별한 쿠션 같은 느낌으로서의 어떠한 배치 이런 거는 따로 없이 그냥 뒷 발꿈치 부분을 잘 잡아줄 정도의 유려한 곡선의 모양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단순 퓨어셀이 아니라 페바 PEBA 폼이 20% 블렌딩된 것이 특징인데 이전 V2와의 비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확실히 전작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느낌의 쿠셔닝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단단해지고 탄탄해진 게 맞습니다. 딱딱은 아닙니다. 진짜 딱딱한 쿠션을 신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딱딱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착용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40mm에서 34mm로 힐드롭은 6mm로 요즘 평균적으로 나오는 힐드롭에 비해 살짝 낮은 힐드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웃솔을 보면은 페이서와 거의 엘리트와 동일한 페빌리 그룹과 더불어서 아웃솔까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이 아웃솔의 접지력이 제가 간단하게 착용했을 때나 손으로 만질 때도 이 재질을 뭔가 굉장히 혁신적이게 바꾼 것인지 접지력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이게 단순 그냥 느낌 이런 것 이상으로서 실제 착용해서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착용 포인트 중에 하나로서 이 아웃솔이 작용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의 이 혁신적인 변경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발 자체의 디테일을 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무게는 270 기준으로 260 정도로 나오고 제 275 투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275g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또 비교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버전 2와
버전 3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어퍼입니다. 버전 2의 어퍼가 좀 더 유연하고 하늘하늘한 느낌, 안 좋게 말해서는 좀 잘 안 잡혀주는 느낌이 드는 반면 버전 3는 굉장히 좀 견고하게 발 모양을 그대로 잘 잡아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통기성도 단순 보이는 구멍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버전 3가 좀 더 통기가 잘 된다고 느껴질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퍼의 이 넓이 차이는 동일 사이즈 기준으로 거의 진짜 없는 느낌인데, 육안으로 봤을 땐 발바닥의 플랫폼 넓이 차이가 납니다. 버전 2가 조금 더 전족부가 좁고 버전 3가 전족부의 플랫폼 넓이가 조금 더 넓습니다. 후속부는 반대로 버전 2가 조금 더 넓고 이 버전 3가 조금 더 좁은데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힐컵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버전 2가 이렇게 아킬레스까지 힐컵이 올라오는 게 확인되는데 버전 3는 딱 아킬레스 아래에서 끊기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패딩도 소재가 살짝씩 다릅니다. 얘가 좀 더 매끈한 느낌의 힐컵 패딩 느낌이고요. 얘는 좀 더 면에 가까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아웃솔 배치 또한 많이 다른데요. 버전 2 같은 경우에서는 좌우 스플릿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좌우 안정성이 좋은 부분으로서 작용한 것이 이 좌우 스플릿 구조의 아웃솔 배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버전 3는 진짜 이거는 제가 페이스업 때도 느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접지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만지기에도 물론 얘는 조금 이제 쉬는 상태의 아웃솔이지만 아웃솔의 소재나 재질 자체에서 훨씬 접지력이 좋은 게 체감이 됩니다. 보는 걸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접지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만지거나 서 있을 때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에너지 아크가 들어가긴 하는데 보면은 에너지 아크가 뉴발란스의 요즘 추세가 이렇게 볼록한 느낌으로써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버전 2는 그게 덜 합니다. 버전 3는 훨씬 깎여 있는 게 변형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KD900 뜬금없는 신발 나와서 당황하셨죠.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이 미드솔이 이 뒷부분의 신발 발축을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가 생각보다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버전 2는 딱 미드솔 위에 신발이 얹혀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냥 딱 여기 미드솔이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그냥 발이 얹혀 있기 때문에 이 미드솔부와 이 발을 잡아주는 박스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돼서 안정성이 거기에 따라서의 뭐 좀 독립적인 느낌이 드는데 반해 버전 3는 이 미드솔이 이 발보다 더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KD900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딱 발을 담그면은 이 뒤꿈치가 미드솔에 감싸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아직 얘로 레이스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서 있을 때 너무나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순 아웃솔의 접지가 좋아져서, 근데 그렇다기에는 얘도 접지력은 좋은 편이었고, 그리고 얘도 뭐 높이나 힐 드롭은 둘 다 같은데 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진짜 안정성 면에서 서 있을 때 큰 차이가 났거든요. 왜일까 계속 고민했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생각 이상으로 안정성에 큰 영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줄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쨌건 이로 인해서 단순 그냥 이런 그 아웃솔 올라오는 게 미드솔 올라오는 게 얼마나 큰 차이냐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느껴질 정도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단순 이제 뉴발란스 버전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다른 신발과도 비교하러 한번 나가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중요시 생각하실 것은 이 트레이너 버전 3의 단독 평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다른 신발들과 하는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른 신발들도 다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부터 SC 트레이너 버전 2, 메타스피드 스카이 파리, 페이서 버전 2, 네오비스타, 디베이트 나이트로 2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3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 많이 문의 주셨던 슈퍼블라스트는 그것 또한 제가 없어서 그것과는 직접 비교가 불가한 것 우선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하나하나 직접 비교를 한쪽씩 신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우선 버전 2와의 착용감 차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릴 때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신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어퍼가 발을 잡아주냐 안 잡아주느냐의 차이점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발볼이나 길이감은 거의 같거든요. 진짜 좌우 닿는 느낌, 앞뒤 닿는 느낌 거의 똑같은데, 근데 자,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가 좌우로 이렇게 힘이 실릴 때 어퍼가 변형되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주름지게 되고 막 흐느적거리는 게 보이실 텐데, 버전 3는 보이시나요? 되게 견고하게 좌우를 잡아주는 게 느껴집니다. 발등을 막 압박해서 이렇게 막 눌러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딱 피트하게 내 발 모양 그대로를 잡아주는, 나름 그 피팅 기술, 아까 말씀드린 뭐 팬텀 핏이라는 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게 우선 느껴집니다. 어퍼의 착용감, 이 톱박스의 착용감이 정말 중요한 걸 다들 체감을 하실 텐데, 달릴 때도 이게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자, 어퍼의 착용감 우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미드솔 느낌,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만, 확실히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신 이 푹션 말랑말랑, 푹신 말랑말랑 한 이 버전 2와는 다르게 버전 3는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입니다. 딱딱하다가 아니에요. 단단하답니다.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딱딱하다는 진짜 KD900 정도는 돼야지 딱딱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단단한 게 뭐 불편한 단단함이다? 아닙니다. 견고한 단단함이에요. 이거를 계속 어디에서 와전되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푹신푹신한 쿠셔닝의 장점 물론 있겠지만, 이 단단한 쿠션의 장점, 매력 있거든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주행을 해보고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착용감에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아웃솔의 접지력이었습니다. 버전 2도 뭐 접지력이 나쁜 신발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체감을 했지만, 이 버전 3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버전 3 접지력, 페이서 접지력, 푸마 그립이 진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리 가라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에 충분히 견주어질 만큼의 엄청난 접지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유의 그 미드솔의 단단한 느낌, 견고한 느낌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느껴져요. 그 아웃솔의 차이도 굉장히 좀 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버전 2는 뭔가 미드솔이 두께에 비해 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푹신푹신해서인지 이게 푹 꺼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딱 그 40mm 풀스택이 그대로 잘 느껴집니다. 자, 우선 단순 착용감에 대해서의 두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비교 대상군은 아니지만 이게 레이싱화나 이런 것들과의 비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메타스피드 스카이 8와 함께 비교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제가 버전 2에 비해 더 견고하다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훨씬 견고합니다. 이 뭐랄까, 최상위 레이싱화의 완성도가 확실히 딱 느껴지는 착용감이에요. 지금 사이즈는 얘가 275고 얘가 275 2라서 살짝은 다른 감이 있는데, 길이감이 확실히 이 메스 스파가 짧은 게 느껴집니다. 이 엄지가 톱박스 끝에 아주 적나라하게 닿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높이감에 대해서 비슷한 편이고, 오히려 단단하다라고 하면 얘가 훨씬 단단합니다. 얘가 아까 버전 2에 비해서 단단하다고 느껴진 것이 얘랑 비교하니까 소프트한 편이네요. 그렇다고 막 말캉하다 정도까지의 소프트함으로 상대적으로 느껴진다는 아니고, 얘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덜 단단하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레이싱화와 큰 차이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얘가 훨씬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이 들고요. 얘가 좀 더
탱탱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접지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접지력이 메스스파가 좋은 신발이긴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접지력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싱화와 비교에 대해서의 착용감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느껴지네요. 자, 같은 브랜드의 최신작끼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페이서 버전 2와 트레이너 버전 3인데 어퍼 착용감에 대해서 확실히 페이서가 진짜 작게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이 75 2E와 80 2E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살짝은 더 넓어요. 살짝은 사이즈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작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퍼 소재가 확실히 버전 3가 훨씬 견고한 게 느껴지고요. 페이서는 이 무수히 많은 통기구와 경량성을 위해서 어퍼가 발을 잡아준다거나 하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윗솔이 높이 차이부터가 있죠. 거의 5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직접적인 느낌 비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쿠셔닝 감각에 대해서는 얘가 좀 더 유연합니다. 반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둘 다 나쁘지 않아요. 트레이너 버전 3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견고해지면서 반응성이 좀 더 좋아진 게 느껴지는데 페이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의 반응성, 이런 강성과 충격에 대한 반응성이 조금 더 좋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스택의 차이 때문에 저는 당연히 페이서가 훨씬 좋을 줄 알았는데 트레이너의 이 좌우를 잡아주는 느낌이 페이서와 비교했을 때도 이 풀스택 지금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웃솔이 이게 두 모델이 정말 거의 같은 수준이다 보니까 접지력적인 부분은 거의 같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네요. 이런 차이를 느꼈습니다. 자, 다음은 대망의 최신 슈퍼 트레이너들 대전입니다. 야, 확실히 네오비스타가 높다라는 게 우선 느껴지는데 근데 그냥 높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발의 중족부 부분이 뽕긋 솟아있는 느낌? 전반적으로 이게 오프셋도 얘가 6mm다 보니까 기울기가 좀 거의 없는 편인데 얘는 오프셋이 한 8mm 정도에서 여기가 좀 이제 중간 부분에 오버스택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상으로는 44.5지만 여긴 거의 50mm에 가까울 정도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묘한 중족부가 뽕긋 솟아올라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안정적으로 따진다면 트레이너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어퍼에 대해서는 이것도 직접 비교가 애매한 건 이 네오비스타가 특이한 니트 어퍼 소재지 않겠습니까? 이 굉장히 유연하면서 딱 양말 같은 느낌의 그런 소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너가 견고하고 네오비스타는 유연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하기가 애매하네요. 쿠셔닝 감각에 대해서는 둘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네오비스타가 좀 더 푹신푹신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단순 그냥 미드솔 소재가 얘가 더 말랑말랑하고 얘가 덜 말랑하고 이건 아닌 게 단순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가 높이가 이러다 보니까 높이에서 오는 그 쿠셔닝 감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중족부가 좀 뽕긋 솟아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발의 몸 안쪽에 있는 부분이 좀 더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트레이너는 좌우 양쪽으로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면 네오비스타는 이쪽이 좀 더 높은 느낌? 몸 안쪽이 좀 더 높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접지력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얘가 훨씬 좋습니다. 네오비스타 좀 밀리거나 그러는 게 있고 그리고 높이에 따른 좌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부분과 접지력인 부분은 트레이너가 훨씬 좋게 느껴집니다. 착용감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교 신발입니다. 디베이트 나이트로 2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발볼 차이가 유의미하게 느껴지시죠? 길이감은 비슷합니다. 둘 다 275지만 얘는 2E 사이즈, 얘는 일반 모델이다 보니까
발볼에 대해서 확실히 DB가 타이트한 게 느껴지네요. 뭐 못 신을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얘와 함께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더 타이트한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쿠션감에 대해서는 높이감이 확실히 트레이너가 훨씬 높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DB8랑 비교를 하니까 상당히 비슷한데요. DB랑 뭐랄까 이 경도나 반발력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한데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DB는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슉슉 뭔가 반발력이나 이런 쿠셔닝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면은 트레이너는 딱 착지하는 포인트에 대해서의 스팟에 대한 집중도가 느껴져요. 딱 이렇게 외측으로 만약에 디뎠다? 그럼 그 외축에 대한 충격 흡수를 딱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느껴지고요. 지금 DB2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그냥 저냥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또 DB2가 마일리지가 상당히 또 높다라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지력적인 부분은 뭐 푸마 그립이 괜히 푸마 그립이 아니라는 게 또 느껴지는 게 이렇게 마일리지가 꽤 있는 신발임에도 굉장히 좋은 접지력이 느껴지네요. 아무튼 둘의 차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12km를 달려봤습니다. 어제도 트레이너 버전 2로 12km 달리면서 4km는 5분, 4km는 4분 30초, 4km는 5분 30초 정도로 달렸는데요. 똑같이 버전 3도 똑같이 달렸습니다. 그에 따라 굉장히 느낌바가 다르긴 한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한 번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한쪽은 버전 3를, 한쪽은 버전 2를 신고 너무 길게는 말고 저도 이제 더 길게 뛰면 죽을 것 같습니다. 3km만 이런 상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특별한 런까지 완료했습니다. 덕분에 이 둘의 비교를 완벽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 들어가서 마무리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복귀 했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너 버전 3에 대한 총평을 내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제가 이걸 뉴발란스 측에서 먼저 선 지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는 말하겠지만 이렇게 선의를 받은 입장에서 조금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 게 또 사람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버전 2와의 비교를 좀 무게를 실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 2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이 버전 2에서 버전 3로 오면서 굉장히 좀 변화가 크다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큰 분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주행할 때의 착용감에 대해서는
안정감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버전 2가 안정감이 낮은 신발이라는 건 아닌데요. 우선 이 미드솔, 아웃솔에 대한 안정성은 얘도 좋았습니다. 근데 얘는 아웃솔의 접지력이 더 좋아지고 플랫폼이 맨 아래 바닥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뭐 그래서인지 굉장히 좌우 안정성이 높아지고, 이 뒤에 제가 짚어드린 미드솔이 좀 더 올라와 있는 발 뒤꿈치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으로써 올라와 있는 구조 덕분에도 좌우 안정성이 더더욱 늘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몫해주는 게 이 어퍼. 제가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이 흐느흐느 거리는 어퍼 때문에 신발 자체 안정성 괜찮게 느껴지는데 발이 살짝 좌우 뒤틀림에 대해서 안 잡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인상을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확실히 개선이 됐습니다. 볼 뭐 이런 거를 압박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잘 잡아주고요. 무엇보다 이 톱박스도 기분 좋게 잡아주지만 이 중족부, 발등 부분을 정말, 저는 발등이 중간 높이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잡아줬어요. 내 발을 맞춰놓은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착용감, 어퍼 착용감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뒤꿈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원래 막 어떤 신발에서의 불편함을 느껴본 케이스가 없어서 뭐 양쪽 다 뭐 뒤꿈치에 대한 불편함 뭐 크게 느낀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저속에서 내전 유발이 된다라는 평이 좀 있었습니다. 신발이 이렇게 좀 발목이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이렇게 좀 꺾이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저도 느꼈어요. 그걸 한 530 페이스쯤에서 느꼈었는데, 그게 얘는 느린 페이스에서도 내전 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양한 속도로 달려봤음에 5분 페이스, 4분 30초 페이스, 5분 30초 페이스 달린 것에 대해 좀 쿠셔닝 감각과 더불어서 주행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버전 2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쿠셔닝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으셨는데, 이 푹신푹신한 쿠셔닝. 근데 저는 원래부터 좀 푹신쿠를 안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인빈서블 같은 것도 굉장히 푹신쿠의 대명사잖아요. 제가 방출한 몇 안 되는 신발 중에 하나거든요. 걔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슷할 정도로 푹신푹신한데, 대신 얘는 이 에너지아크 카본 플레이트 구조로 반발력을 형성해 주니까 굉장히 좀 나름 산뜻한 주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말씀드린 대로 딱딱은 아니지만 탱탱해요. 달릴 때는 진짜 저희가 뭐 피부 탱탱하다를 말하는 것처럼 진짜 탱탱하다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력은 확실히 더 늘었는데, 반발력의 형성 포인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려야지 좀 여기에서 생길 호불호 포인트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착용했을 때부터 근근히 말씀드렸던 이 충격 포인트에 대한 디테일한 반발력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로 충격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반발력이 생기게 되는데,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도 좀 넓은 면적에 대해서의 반발력이 형성이 되더군요. 이게 뭐 아웃솔의 부피와 구조 때문인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반발력 형성이 좀 무디고 범주가 넓어서 반발력이 좀 약하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좀 그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런 딱 스팟에 대해서의 확실한 반발력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반발력이 확실히 더 좋게 느껴지는데, 근데 문제는 호불호 포인트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 단단하고 탱탱한 거에 대한 호불호는 우선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 제가 해외에서 막 혹평이 있길래 어떤 부분에서 혹평이 있는가 하면서 다양한 속도에서 달렸을 때, 느린 페이스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면 접촉 시간이 한 530 페이스부터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케이던스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면을 오래 딛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발력이 형성이 굉장히 섬세하고 빠르게 팍 되거든요. 근데 지면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그 반발력이 형성된 시점에 발이 땅에 아직 닿아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서 반발력을 한번 발이 받아낸 후에 그 후에 다시
치고 나가게 되는 그런 좀 타이밍적인 오류로 인한 어색함과 불편함이 조금 느껴져요. 지면 접촉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이 신발에 대한 혹평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걸어 다닐 때나 시착해 봤을 때 도저히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 불호 포인트가 있는 걸까라고 느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있더라고요. 엄청난 다목적 훈련을 위해서 생성된 슈퍼 트레이너인데 그런 뭐랄까 어떠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의 커버가 부족하다. 그 부분이 확실히 다용도 트레이너로서의 범주에서는 불호 포인트로서 작용할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느린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얘는 말씀드린 대로 좀 내전도 있고 반발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빠른 속도에서는 어떠냐? 확실히 얘가 훨씬 속도 내기가 편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반발력 형성의 기본적인 미드솔 변화와 더불어서 확실히 무게도 가벼워졌고 그래서인지 속도 내기는 훨씬 편했어요. 제가 얘와 얘를 한쪽씩 신어서 마지막 테스트런 할 때 1km 정도를 4분 20초 페이스로 달릴 때 얘를 신은 다리 쪽이 전반적으로 힘이 더 들어가는 게 크게 체감이 됐어요. 한 4분 20초 페이스가 뭐 좀 빠른 페이스죠. 웬만해서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훈련 페이스 중에선 빠른 페이스에 속하는데 거기에서의 다리의 그런 뭐랄까 피로도 누적이 훨씬 큰 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그런 푹신한 쿠션에 대해서 카본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쿠션에 받쳐서 그거를 다시 토오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발을 견인하는 다리에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속주 이런 것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 느껴졌었는데 얘는 한 4분 30초, 4분 20초 막 이런 거에도 굉장히 경쾌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조금 이런 엄청나게 더운 상황에서 달림에도 확실히 뭔가 문제없이 기분 좋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얘가 훨씬 장거리 훈련에는 적합합니다. 왜냐? 얘는 제가 그렇게 테스트런을 함에 있어서 10km 정도 넘어갈 때 발목을 이제 땅이 잡아끄는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는 푹신푹신한 쿠션의 고질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가 쿠셔닝이 형성은 되지만 반발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장시간 그 쿠셔닝 반복 형성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 쿠션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좀 점점 단단해지거나 반발력 형성을 못하는 단계까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얘도 한 10km 물론 이제 10km 뛰어서 그 못 뛸 정도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조금씩 발목을 잡아끄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뭐 10km를 넘겼음에도 전혀 그런 발목을 잡아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거리 그러니까 10km 넘어간 시점에서도 계속 탱탱거리다 보니까 계속 발을 강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구구절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버전 2와 비교해서 얘는 확실히 저속에 더 불리합니다. 그리고 그 저속이라 함은 지면 접촉 시간에 대해서 내가 케이던스가 낮고 지면 접촉 시간이 좀 긴 타입이다, 오버스트라이드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다,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반발력 형성 과정에서의 발이 받아내는 충격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근데 내가 케이던스가 좀 높고 어느 정도 이상 속도에 대해서의 욕심도 있으면서 장거리 훈련도 하고 싶다, 얘가 확실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얘로 장거리 훈련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얘뿐 아니라 좀 엄청 맥스 쿠셔나 계열의 신발들, 인빈서블이든 모어든 같은 뉴발란스의 그런 신발들을 신고 장거리를 신게 됐을 때 다리에 오는 다리가 먹히는 느낌, 그걸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얘도 이제 그 신발들보다는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신발이겠지만 얘와 비교했을 때는 얘가 확실히 더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얘가 장거리에는 더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 장거리 훈련에 있어서 LSD에는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케이던스를 높게 가져가는 LSD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막 정말 슬로우 페이스의 케이던스도 로우 케이던스로 가져가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걸로 확실히 느껴집니다. 대신 안정성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질감과 반발력 형성 포인트에 대한 어색함을 이겨내신다면, 익숙해지신다면은 문제될 건 따로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무엇보다 근데 그 어퍼 착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도 너무나 호감입니다. 무튼 제 지금 상황과 버전 2와의 비교해서의 말씀드릴 총평은 이렇습니다. 이게 런유어웨이 트레이너 패키지로서 이제 발매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테고 버전 2도 이제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업그레이드인지 업그레이드인지 다운그레이드인지 뭐 걱정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좀 다른 특성으로서의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나아졌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뭐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고 그렇다고 뭐 안 좋아졌다?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고 이건 다만 개인의 호불호 포인트와 그런 주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변화인 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단어는 못하겠지만 제가 최대한 그래도 다양한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얘는 좀 당분간 훈련할 때 많이 신어서 마일리지를 좀 더 쌓아가지고 후속 리뷰도 최대한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렇게 제공해주신 뉴발란스도 너무 감사하고 뉴발란스가 저한테 이렇게 협찬해주시면서 제공해주시면서 말씀해주신 게 같이 성장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뉴발란스도 그렇게 좀 겸손한 포인트로서 러너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러너 친화적인 기업에 호감이 좀 가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용품들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